2018년 12월 나는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의 집을 치워주기로 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아이와 둘이 사는 언니의 집을 치워주었고 다음으로 엄마 집 청소를 시작한 것이었다. 9월부터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의 잉여력을 발산하게 된 것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나의 무한 에너지로 집안을 뒤집어 놓는 마법을 발휘한다. 엄마는 월세 20만원짜리 낡은 반지하방, 화장실에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불편한 집에 사신다. 나는 그동안 막내를 낳아 키운다며 엄마 집에 가보지 못했었다. 첫날은 그냥 살펴보려고 갔는데 나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부엌 구석에 쌓인 짐을 드러내어서 90%를 갖다 버렸다. 그 밑에서 바퀴벌레 300여 마리가 나왔고 나는 바퀴벌레에게 미안하지만 살충제를 마구 뿌렸다. 물어보면 모두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쌓아두고 사셨는지 모르겠다. 멀쩡한 스테인리스 냄비들을 박아놓고서 싸구려 양은 냄비를 쓰길래 모두 버렸다. 엄마 이런 걸 쓰니까 치매에 걸리지? 알미늄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설이 있다. 양념들을 정리했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모두 버리고 기름 몇 통은 빨래비누 만들려고 가져왔다. 엄마는 쓰레기를 내다 버린 후에 지쳤는지 쓰러져서 주무셨다. 늘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집안 모습을 보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 날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 집으로 출근해서 3시간 동안 옷을 정리했다. 엄마가 직접 버릴 옷을 골랐는데 80%를 버렸다. 몇 시간 동안 먼지를 마시며 치웠는데 옷 정리를 할 때는 마스크가 필수인 것 같다. 작은 방에서 버릴 옷들이 크게 4포대가 나왔고 잡동사니도 쓰레기 봉투로 여러 개 나왔다. 안 쓰는 전기밥솥 2개를 버렸다. 각종 부직포 가방, 장바구니 종류 50여 개와 보자기 100여 개를 버렸다. 일단 못 쓰는 물건이 아니면 버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싸서 뭉쳐두는 것이었다. 언니와 같은 증상이었다. 엄마는 이런 나에게 뭐라고 하셨다. 얘, 너도 병이다. 왜 힘들게 이 집 저 집 다니며 물건을 버리느라 그 고생이냐? 그대로 두면 될걸. 어차피 엄마 나중에 세상 뜨면 내가 치워야 되잖아. 일찍부터 깨끗이 치우고 살면 좋잖아. 뭐? 그래서 미리부터 치워주는 거냐? 사실 엄마가 200살까지 살 건 아니잖아. 싹 치우고 이렇게 먼지 없이 살아야지 건강한 거야. 물건을 버린다고 중간중간 잔소리를 하던 엄마도 막상 내가 갈 시간이 되어 옷을 입으니 멈칫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쳐다보셨다. 어찌 되었든 누가 와서 엄마 옆에 있다는 것이 좋았나 보다. 예, 수고했어. 조심해서 가. 내가 우엉을 손질하지 못해서 엄마 집에 갖다 놓았더니 반찬으로 변신해 있었다. 엄마는 우엉조림을 만들어서 길 건너 언니네도 갖다 주고 나에게도 한 그릇 싸주셨다. 초기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엄마의 우엉조림 맛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날, 나는 엄마에게 새로 방을 얻어드리려고 그 주변을 종일 돌아다녔다. 그러나 결국 이사가지 않기로 했다. 엄마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는 할아버지가 가까이 사시는데 그분은 몸이 불편하다. 지금 엄마가 사는 곳이 가깝고 계단이 없어서 서로 오가기 편하기 때문에 이사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엄마 집의 대부분의 물건은 그 친구 할아버지가 구해주거나 수리해준 것들이다. 낡은 집에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에는 엄마의 시간들이 쌓여 있었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외롭게 지내느니 좁고 낡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네 번째 날 엄마는 문을 열어주며 두런두런 불평을 늘어놓았다. 또 뭘 버릴 게 더 있다고 왔어?
엄마, 밥은 먹었어? 여기 두부조림 아침에 한 건데 이거랑 밥 좀 드셔. 얘 두부조림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어. 너나 깨끗이 치우고 살지. 왜 이 집 저 집 다니며 치우느라 그래? 그러다가 두부조림을 먹어보라고 하니 갑자기 맛있다며 밥을 가져다 드셨다. 엄마는 두부조림과 밥을 먹고 얼마 후에 사라지셨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갔는데 남친 할아버지가 외출했다 올 시간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 집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모양인데 내가 밥을 먹는지는 관심 밖이었다. 밥통에 밥이 없었고 나는 집을 치우다가 배고파서 서랍에 있던 땅콩 캐러멜 봉지를 뜯어서 10개쯤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온갖 잡동사니를 버리고 가구 배치를 바꾸었다. 양말 서랍을 엎으니 바닥에 산처럼 수북이 쌓였다. 목이 늘어났거나 낡은 양말을 추려서 반쯤 버렸다. 냉장고를 다른 벽으로 옮겼다. 옷을 비워서 필요가 없어진 플라스틱 서랍장 2개를 드러냈다. 좀 힘들었는지 나중에 허리가 아팠다. 여기저기 살아있는 바퀴벌레와 사체, 배설물을 씌워야 했다. 3시쯤 되니 내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엄마가 왔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도 않고 툴툴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엄마가 정말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가서 내가 오후 5시쯤에 전화를 했다. 엄마, 저녁 먹으라고 전화했어. 거기 내가 미역 담가놨어. 저녁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소리 지르고 전화를 뚝 끊었다. 전화를 뚝 끊는 엄마의 차가운 모습에 상처를 받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저 여인을 나의 어미로서만 보는 것은 아니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의 기억 속에 엄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는 아침에 내 머리를 묶어주고 학교에 갈 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다. 그때의 친절한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라면 좋겠지만 엄마는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 거칠어지셨다. 남은 것은 오랜 분노와 한탄뿐이었다. 이미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 엄마가 변한 것이 엄마가 힘들다는 뜻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동안 종종 화를 냈었다. 엄마가 심술쟁이 마녀처럼 거칠고 차갑게 변한 것은 늙어감의 한 방식일 것이다. 젊고 말랑말랑했던 엄마.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었고 고된 삶 속에서도 일기를 쓰던 엄마. 그런 엄마는 이제 나의 기억 속에만 있다. 엄마는 겨울 나뭇가지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언젠가는 정말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다. 그런 모습조차 자연의 방식이라고, 서서히 열기가 식어가며 이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려 한다. 따뜻했던 엄마는 갔고 차가운 엄마가 남았지만 차가운 엄마라도 곁에 있음에 감사해야겠다. 다섯 번째 날 엄마 집에 가서 사진첩을 정리했다. 엄마가 25살이었을 때 사진이다. 큰언니는 3살이고 고무신을 신은 엄마 옆에 누렁이가 쫓아다닌다. 만일 내가 영화처럼 시간 여행을 해서 저 시절로 간다면 엄마에게 혼자 살라고 하고 싶다. 또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없었겠지? 최소한 우리 아버지랑은 같이 살지 말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 엄마가 버릴 사진을 골라 놓으셨고 잘 안 나온 사진들 위주로 반 이상 버렸다. 앨범에 사진 정리해 붙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다. 엄마가 한눈에 잘 보이는 앨범을 가끔 펼쳐보며 옛 생각을 하면 덜 외로울 것 같았다. 아저씨 사진은 왜 하나밖에 없어? 그러자 엄마가 옷서랍에 숨겨둔 것을 꺼내왔다. 놀러가서 둘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앨범에 붙이겠다고 했다. 엄마는 자식에게 보이기 민망했던 것 같은데 엄마의 추억의 앨범이니까 내 기준에서 뭐라 할 이유가 없었다. 엄마와 수다를 떨며 사진을 정리하다가 같이 점심을 먹었다. 내가 가져온 재료로 국을 끓여주셨다. 엄마는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점심을 안 드셨을 것이고 나 역시 집에서 대충 아무거나 주워 먹고 끼니를 걸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좀 번거롭겠지만 결국 엄마와 나 모두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집에서는 늘 가족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고 저녁 식사 때 아이들 생선을 발라주거나 하면 손이 바빠서 밥을 먹지 못한다. 생고구마와 채소 조금으로 저녁을 때우곤 한다. 엄마 집에 가는 것은 재미난 놀이였다. 심심하면 또 엄마 집에 가서 이부자리에 벌러덩 누워서 엄마 밥 때 됐다. 밥 갖다 줘. 이러고 애기 노릇을 해보고 싶었다. 내가 애기처럼 굴면 엄마가 다시 옛날처럼 젊어지고 똘망똘망 정신이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보았다. 6번째 날 나는 또 엄마 집에 갔다. 문 밖에는 브라운관 TV가 나와 있고 엄마는 어제 배달된 32인치 TV를 보고 계셨다. 택배가 와 있길래 식기 건조대를 싱크대에 달았다. 건조대를 달기 전에 싱크대의 묵은 때를 닦아냈다. 녹슨 냄비 닦는 수세미로 박박 닦았는데 한 번에 안 되어서 두세 번 닦았다. 힘쓰니까 더워서 러닝만 입고 했다. 왜 나는 엄마 집에만 오면 우통벗은 돌쇠처럼 되는 건지 모르겠다. 혼자 사는 집에 웬 그릇이 가득한지 상부장을 닦아내고 간추린 그릇을 닦아서 넣었다. 그릇을 많이 버렸다고 엄마는 화가 났다. 내가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새로 사라며 돈을 꺼내주자 그제서야 잠잠해졌다. 엄마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방 안에 밥솥 등을 올려둘 선반을 조립해서 놓았다. 집에 가려다가 슈퍼마켓에 가서 채소, 과일, 두부 등 이것저것 사서 갖다 주었다. 엄마, 이거 드셔. 나 갈게. 남편에게 내가 청소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TV도 사드렸다고 하니 잘했어라고 했다. 엄마가 부디 잠자다가 이불킥 하며 낡은 그릇을 버린 셋째 딸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간 엄마 집에 가지 않았더니 엄마가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다. 너 혹시 여기 올 거니? 내가 어디 가볼 데가 있어서. 엄마는 내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나 보다. 7번째 날 우리 집 주방에 있던 나무 선반을 안 쓰게 되어서 엄마 집에 가져다 놓았다. 엄마 휴대폰이 종종 고장난다고 해서 중고 폴더폰 공기계를 사드렸다.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셨다. 핸드폰은 뭐하러 사왔어? 나는 이 핸드폰 쓸 줄 몰라. 예전 거 쓸란다. 예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참 설득하고 사용법을 설명했다. 엄마와 실랑이를 하는데 택배기사가 폰 케이스를 갖다 주었고 그것을 끼워서 보여주니 엄마는 색깔이 마음에 든다며 조용해지셨다. 주방을 치우고 있으니 엄마가 또 화를 냈다. 아니 왜 이 집 저 집 살림 간섭하고 다녀? 너희 집이나 깔끔히 하고 살아? 그래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맨날 올 거냐? 엄마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셨지만 나는 또 찰떡같이 알아들었다. 엄마 말을 뒤집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얘, 나 너무 외롭다. 네가 매일매일 와서 들여다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좋겠다. 진작에 그렇게 하지 그랬니? 내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그동안 관심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던 세월에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구나. 어쨌든 엄마의 난폭함에 나는 약간 의기소침해졌고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 치매 난폭이라고 구글 검색을 해서 한참 읽어보았다. 8번째 날 주방의 나머지 부분을 치웠다. 싱크대 하부장을 정리하고 바퀴벌레 똥을 닦아내고 중복된 물건들을 버렸다. 자주 쓰는 것은 꺼내놓았다. 잠깐 냉장고를 열었다가 냉동실을 청소했다. 냉동실의 내용물을 다 버려서 텅 비었다.
봉지 몇 개에 있는 것들이 뭔지 엄마도 모르겠다고 다 버리라고 했다. 문 밖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고 모아서 길가에 내다 놓았다. 내가 부엌을 치울 동안에 엄마는 외출했다. 저기 멀리 있는 약국에서만 효과 좋은 파스를 판다고 했다. 엄마는 조금만 뻐근해도 파스를 붙인다. 한참이 지나서 엄마가 사온 파스를 보니 눈에 익었다. 내가 정리한 서랍을 열었더니 한 뭉치가 나왔다. 어머, 그게 왜 거기 있니? 엄마는 서랍을 열어보고 물건을 찾는 일이 거의 없고 똑같은 물건을 계속 사다가 여기저기 박아두고 사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물건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찔러넣기 때문이었다. 내가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더니 엄마는 다소 누그러지셨는지 이날은 난폭하지 않았다. 내가 정리해둔 엄마의 앨범도 가져다 드렸다. 앨범을 정리하다가 이제는 낯선 내 사진을 보고 카메라로 찍어 놓았다. 23살의 나와 27살의 언니. 부모님이 사시던 농장에 놀러 갔을 때의 모습이다. 언니와 나는 젊고 날씬하고 풋풋했다. 그 시절에 엄마가 우리에게 늘 친절하고 밝게 웃으셨던 기억이 선명하다. 9번째 날, 처음에 나는 바닥을 닦고 옆에 늘어놓은 물건을 조금 정리했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악령에 빙의된 사람처럼 화를 냈다. 엄마의 말이 너무 거칠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엄마는 꼴 보기 싫다고 나가서 할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나.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치웠다. 집 밖에 쌓아놓은 온갖 쓰레기를 정리해서 가져다 버리고 냉장고에 썩은 김치를 꺼내서 버렸다. 방바닥은 전혀 닦지 않아서 걸레로 닦고 빨면 검은 물이 나왔고 구석에는 머리카락이 엉켜서 굴러다녔다. 집을 치우고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엄마의 방을 치우고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은 처음보다 많이 깨끗해져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당분간 오지 말아야지 하고 나왔다.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좋지 않았다. 몸살이 확 올라와서 집에 와서 쉬어야 했다. 그날 본 엄마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았다. 엄마가 괴팍하게 굴어도 나는 기본 도리는 하고 살 것이다. 그날 엄마의 노트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2018년 7월 16일 오늘 셋째 딸이 안부 전화를 해주었다. 기뻤다. 과연 그런 글을 썼던 엄마가 단지 헝그릇을 버렸다는 이유로 나에게 막말을 쏟아 부어야 했을까? 남편에게 말하니 내 잘못이 크다고 했다. 노숙자를 씻겨놓고 깨끗하게 살게 하면 더 화내는 법이라며 그 사람의 방식이 좋든 나쁘든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바퀴벌레가 들끓는 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어느 정도 욕을 먹었지만 엄마 집을 치우고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청결한 집에서 사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다. 9일간의 엄마 집 치우기는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다. 엄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엄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